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민주당 선거인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1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메인에 나와 있습니다. 1분 안에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다들 여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 신청, 여기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본인 인증 후에 바로 그냥 참여가 가능하고요. 국민은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국민이 다 가능하다는 뜻이고,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의 차이는 무엇이냐? 일반 당원은 그냥 말 그대로 당원으로 있는 거고, 권리 당원은 매달 1,000원 이상씩 낸 이걸 유지해온 사람이 권리 당원인 겁니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일주일간이고요. 2차 신청 기간도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ARS 1668-1111 여기로 전화를 거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거인단 자격은 투표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1차 모집기간 종료 후에 선거인단에 자동으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하다 이러신 분들 중에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신청도 간단하게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윤석열 씨가 3전 전세 의혹에 대해선 허위 의혹이다, 유착 근거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선 그냥 모르는 일이다, 혹은 그렇게 발뺌하다가 장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니까 나는 나고 장모는 장모다 이러면서 분리시키고, 이런 어설픈 눈에 보이는 꼼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을 향한 의혹은 다 허위 의혹이라고 일축하면 그게 없는 일이 되는 겁니까? 인생 참 편하죠. 당연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에 시민들도 당연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고 대통령은커녕 지금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반응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죠. 실제로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가 어젯밤에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를 보도한 건데, 한마디로 부인 김건희 씨가 1억 원을 들고 와서 위증을 요구했다. 이 정대택 사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장모와 정대택 씨 간의 이익금 배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2003년 12월 윤석열 장모의 고소로 2년형을 살게 되는데, 정대택 씨는 그 이후에 사건의 실체가 뒤바뀌었다며 윤석열 장모를 상대로 16년째 법적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간의 동업 약정 입회인인 법무사 백 씨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가 1억 원을 들고 와 위증을 요구했다라는 주장을 한 바도 있는데요. 윤석열 본인이 법적 도덕적 책임이 설령 없다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행적 자체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물론이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씨 지금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조국 일가를 향해서 들이대던 잣대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검증은 더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금 분배를 둘러싼 고소고발 및 민사 분쟁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구두 약정의 존재 여부와 약정서를 둘러싸고 대립을 한 겁니다. 약정서 작성 당시 입회인이 법무사 백 씨였고, 충돌이 생기자 정대택 씨는 이익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본인의 몫인 26억 5천만 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장모는 오히려 이를 고소하고 법무사 백 씨의 입회하에 작성된 이익금 배분 약정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윤석열 장모가 제출한 약정서엔 이 둘과 입회인 백 씨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들의 도장이 찍힌 다른 약정서를 정대택 씨가 검찰의 증거로 제시하며 윤석열 장모의 약정서는 위조됐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대택 씨는 2년형을 받았는데 결정적 진술을 한 사람이 바로 법무사 백 씨라는 거죠. 법무사 백 씨는 윤석열 장모로부터 유리하게 도와주면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겠다, 이런 제의를 받고 자술서와 탄원서를 써줬다는 건데요.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최 씨에게 2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대택 씨의 항소심 7차 공판에서 뒤늦게 약정서는 사실 내 입회 아래 자발적 동의하에 작성됐다라며 지금까지 위증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진실을 밝히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백 씨의 진술이 번복될 신빙성이 없으니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고요. 오히려 그 뒤에 백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는 거죠. 자격 없이 변호사 일을 해준 혐의를 적용시켰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정대택 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백 씨와 윤석열 장모를 모해 위증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위증했다
라는 백 씨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거고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결정적 증인인 백 씨의 증언 번복도 있었지만 정 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서 2년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김건희 씨가 1억 원을 들고 찾아와 1심 재판에서 증언대로 해달라라고 종용했다는 게 지금 백 씨의 주장이고요. 보시다시피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가 찾아와서 1심 진술대로만 해달라,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고요? 이에 대해서 반론도 나오긴 했는데 김건희 씨는 1억 원 가져간 건 맞지만 위증 요구한 적 없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한가 보니까 화해시킬 의도로 저렇게 1억을 가져간다고요? 본인이 소극적 당사자였기 때문에 빨리 화를 풀게 하기 위해서 간 거고 그래서 1억을 가져간 겁니까? 이야, 진짜 이걸 국민들 보고 지금 납득하라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각자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언론에선 윤석열 장모 구속에도 콘크리트 지지율 이러면서 어떻게든 애써 정신승리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에 김용민 의원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공상인 것 같다. 한마디로 윤석열 장모가 저렇게 부정한 행위를 했고 국민이 성실히 낸 돈을 편취했는데 전 국민이 피해자 아니냐? 윤석열은 국감 당시 장모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도 했는데 약속도 안 지켰고요. 사과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유체이탈 화법을 보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윤석열 장모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이들의 사건은 양파 껍질처럼 계속해서 벗겨지고 있다는 거고요. 윤석열 본인이 직접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도 다수라는 겁니다. 이런 혐의들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윤석열 일가야말로 국민을 약탈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가족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 약탈했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을 하러 나왔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의 사유화는 더욱 가속화될 거라는 거고요. 판사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실제 권력을, 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외로도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언론이 계속 우호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에 대해서 폴더 인사를 했다는 우호적 기사도 나오는데 이준석 씨에 대해서 수사 착수를 했다는 보도는 왜 찾아보기 어려운 건지 언론과 포털의 불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안이라는 거고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청장을 만났는데 공수처장이 이성윤 지검장 만난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도를 하면서 공격해댔습니까?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잣대라는 거고요. 경찰청장을 만난 게 수사 특혜로 이어지는 건 아닐지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언론에선 저렇게 90도 폴더 인사를 한다면서 열심히 치켜 세워주고 있는데 이준석 씨는 나와 여동생 수사 얼마든지 법적 문제 없다는 것 확신,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MBC에서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씨는 과거 이재명 지사의 형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 동생이 의사인데 치료를 받았고 이재명 지사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고 문자 온 거 보여주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심지어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한마디로 이런 걸 누설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본인을 고발했다는 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단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법세련 뭐로 설명할 겁니까? 법세련에서 민주진영 인사들을 향해서 매번 참여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이때 무슨 얘기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법조계 전문가들도 의료법 19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 정신과 상담 중에 나온 내용이라면 이게 더더욱 심각하다는 거죠. 이에 많은 시민들도 이준석 씨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